건강보험공단 서류 10대 1 5분 만에 자소서 합격하는 방법, 이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자소서입니다. 첫 번째 자소서 문항부터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피드백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피드백을 주고 그게 성과로 연결된 경험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전달 과정에서 경청을 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에 리액션을 크게 해주면서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분석적으로 수치적인 근거를 제시하거나 자료를 제시하면서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피드백의 방법이냐, 피드백의 내용이냐, 여기에 포인트를 잡아서 글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직무기술서에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누군가에게 피드백을 주고 그게 성과로 연결된 경험, 이게 건강보험공단 1번 문항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 문화상 윗사람한테 아랫사람이 조언을 주는 분위기 별로 안 좋아하죠. 학생회 활동, 동아리, 아르바이트, 수평적 관계에서 피드백을 줄 수 있었던 내용들, 그걸 찾아내서 자소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경험을 작성해야 되는 문항입니다. 일상적인 소재 내에서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문제 해결의 흐름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대안을 찾아내는 과정에서는 크리에이티브한 느낌보다는 분석적, 객관적, 논리적인 느낌으로 직무기술서에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작년도 합격자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인 부분에서 문제인지를 했어요. 본인이 원하는 만큼에 대한 설명에 참가 인원이 모집이 안 됐던 거죠. 다시 수많은 자료 분석과 자료 조사를 통해 갖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찾아냈어요. 타겟 고객을 잘못 설정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유학원의 대부분의 제품 구매나 아니면 유학에 대한 의사결정은 30, 40대 부모님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거에 맞는 마케팅 활동을 했던 그런 과정들을 적었습니다. 자, 인과관계가 굉장히 강해지죠.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유의하고 그 다음에 꼭 가져가야 될 포인트다. 3번 문항입니다. 조직의 목표가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성과지향의 글을 작성해 주는 게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조직이 수평적 조직이다 라고 하면은 원활한 의사소통, 조직이 수직적 조직이다 라고 하면은 업무 규정 및 일정 계획 준수 같은 것들이 아주 좋은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죠. 물론 꼭 이 키워드를 쓰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떤 조직에서 성과를 냈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키워드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불합격하고 2020년도에 합격했던 합격 자소서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디테일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합격 사례입니다. 동문회 회장 당시에 본인의 활동을 가지고 글을 적었습니다. 이 자소서가 불합격한 이유는 크게 4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너무 쓸데없이 많은 키워드가 산재해갖고 정확히 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소통, 정보, 기타 등등의 여러 키워드들이 실제로 막 혼용돼서 사용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글을 적을 때는 정확히 한 가지의 키워드를 명확하게 전달한다라는 느낌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무기술서상의 표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단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로는 글을 가독성 있게 만들어내는 스토리텔링의 구조입니다.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하면은 가독성이 높아질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글에 대한 새로운 스토리라인을 한번 쭉 잡아봤습니다. 아, 이렇게 스토리라인을 재설정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팩트 기반의 경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제목입니다. 소통을 잇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러한 형태로 제목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 사람이 실제 경험 속에서 나온 글일까? 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글의 구조를 바꾸고 본인의 글의 느낌이 나는 형태로 글을 완성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목을 나눔 더하기라는 형태의 제목을 잡았고, 그 다음에 두 가식적인 표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라는 직무기술의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목표 지향형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전년보다 1.5배 증가한 수치에 참여자를 모집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하게 됐죠. 본보에 들어가면 난 이런 모습으로 팀에서 성과를 만들겠다라는 것들을 어필하는 구조로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합격을 하려면은 스토리 라인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구조의 흐름을 잡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 양심이라는 걸 이용해야 돼요. 불법적인 거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떳떳할 수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양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조별과제를 하다 보면 여러 자료들을 활용하게 되잖아요. 프레젠테이션마다 각각의 자료의 출처들을 다 정확히 기입을 해줬어야 되는데 출처를 기록해놓지 않고 그냥 자료를 갖다 쓴 게 몇 개 있어요. 고민 끝에 조금 더 양심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더라도 출처를 직접 다 찾아갖고 자료에다가 다 배치를 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나서 교수님께서
입장에서 이 친구의 자료는 하단에 계속 출처가 있어서 조금 더 신뢰도가 높았고 좋았다. 이 정도면은 학생의 입장에서 양심을 지켜갈 수 있는 행동이 되지 않을까요? 괜히 어설프게 컨닝을 할 수 있었는데 컨닝을 안 했다. 이거는 양심이 아니라 부정이거든요. 자소 4개를 끝내고 나서 보니까는 경험 기술서가 있네요. 가이드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처럼 스토리텔링을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읽는 사람이 조금 더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 대조식의 구조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술을 하는 게 아니라 중요도의 흐름에 따라서 기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경험명을 적게 될 거고요. 주요 역할, 주요 업무, 얻게 된 성과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적게 되겠죠. 건강보험공단의 채용은 명확한 스펙의 어떤 커트라인 점수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700점 이상이면 무조건 붙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기본을 만들어 갖고 오게 되면 마지막으로 변별력의 요소가 되는 것은 자소서입니다. 좀만 더 고생을 해서 자소서를 작성한다면 2.6대 1 정도의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는 필기시험까지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죠. 합격은 에듀윌. 취업 아카데미에서 저를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채용 설명회가 있습니다. 우리 취업 아카데미에서 만나요.